이런 곳들은 실체적으로 AI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조정을 받더라도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겠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든지 여기 있는 수많은 기업들은 껍데기만 있는 테마주기 때문에 하락을 다시 하게 될 것이다. 코스피 차트부터 볼게요. 21년 6월 25일 고점을 찍고 나서 1년간 하락을 했고 올해 반등장이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거든요.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지수 이동평균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수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 돼가다가 다시 현재 고점에서 좀 꺾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증시를 보면은 다우존스의 차트를 간단하게 봐도 현재 굉장히 고점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모든 주식은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현재 다우존스는 이렇게 거의 수직으로 올라간 굉장히 급등한 차트라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른 것도 맞지만 역시 과열 구간이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2400, 2500 박스권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다만 모든 주식은 상승, 횡보, 하락, 횡보, 상승이거든요. 그럼 현재는 횡보라고 보고 있어요. 횡보라고 보고 있어서 1월 달에는 보통 주식 랠리가 이어지기 마련이니까 한 2500을 돌파해서 한 2600까지는 최소한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폭락장과 같은 그런 악재는 현재는 눈에 띄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하기에는 괜찮은 시점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AI의 대장주는 차트를 보여드리는 코난 테크놀로지하고 솔트룩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코난 테크놀로지의 차트를 보면은 2022년 10월에 8,000원대였는데 2023년 2월 말에 78,000원까지 거의 한 8배 정도가 한 4개월 사이에 오르게 되고요. 그 이유는 당연히 구글의 챗GPT 때문이고 챗GPT가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거의 한 3배 이상 상승을 했잖아요. 미국에 있는 AI 기업을 보면은 우리나라 AI 기업의 미래가 보이는데 힐란티어 테크놀로지스라든지 C3 AI라든지 아이온큐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트를 간단하게 봐볼게요. 힐란티어 테크놀로지스도 1월부터 3배 정도 상승을 하고 나서 현재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런 선행 차트인 나스닥에 있는 AI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있는 종목들도 1월달, 2월달에는 굉장히 급등을 했고 78,000원에서 31,0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한 30% 정도 반등을 했지만 뱉어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재무제표에 들어가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매출액이 형편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수 제재차에 맞지 않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HBM이라든지 온디바이스 AI라든지 또는 뭐 삼성 SDI처럼 이런 곳들은 실체적으로 AI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조정을 받더라도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겠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뭐 솔트룩스라든지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여기 있는 수많은 기업들은 껍데기만 있는 테마주기 때문에 하락을 다시 하게 될 것이다. 지속적인 상승세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된 주들도 21년도에 방송하면서부터 정말 항상 말씀드렸던 종목들이고요. 대장주를 항상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대장주는 삼성전자가 2대 주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되겠죠. 39,000원대이던 종목이 24만원까지 갔으니까 올해만 한 7배 정도 상승을 했고요. 로봇주들 중에서는 사실 실제적으로 매출이 나는 기업은 거의 두산 로보틱스 하나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성장성은 물론 있고 미래는 있지만 실체적인 숫자가 찍히는 종목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AI 같은 경우도 실체가 있는 종목들만 지속적인 상승한다고 예측을 한 것처럼 이 수많은 로봇 관련된 주들 중에서도 테마주들은 상승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적으로 삼성전자가 투자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두산그룹의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또는 LG전자의 로보티지라든지 이런 세 종목 중심으로만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다만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30-40% 조정받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사기보단 종목이 좀 더 하락하면 그때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가는 전략으로 보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미래 성장성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섹터로 말씀드리면은 반도체 HBM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들. 반도체 HBM은 한미반도체를 비롯해서 하나마이크론 등이 있는데 제가 2월 달부터 계속 추천을 했었던 종목이고요. 6배 정도 올랐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고점이고요. 엔비디아가 하락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30-40% 조정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다시 살 때지만 지금은 절대 접근할 때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들도 뭐 칩셋 미디어가 대장이고 텔레칩스, 가온칩스, HPSP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한 달 전에 추천을 많이 했었던 종목이고 이미 한 2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현재 반도체 전체적인 업황이 조정이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30-40%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대신에 내년에 중하반기에는 당연히 다시 신고가를 향해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사기보다는 고점 대비해서 30-40% 정도 하락을 하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을 해서 이동평균선을 좀 봐가면서 보유를 해나가면은 큰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정도만 더 말씀드리면 엔터주인데요.
엔터주는 성장성과 실적을 영업이익률까지 세 개 다 갖춘 균형적인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뭐 JYP처럼 영업이익률이 30%나 되는 종목들은 많이 하락하면은 지금부터 충분히 모아가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하나 더 섹터를 말씀드리면 미용기기 섹터거든요. 제가 올해 정말 많이 추천했었던 종목들인데 클래시스라든지 비올이라든지 제이시스 메디컬인데, 여기는 왜 봐야 되냐면 클래시스 차트만 봐도 올해 일단 거의 한 4배 정도 상승을 하고 현재도 지금 거의 최고가 수준에 있고요. 재무지표에 들어가 보시면은 매출액이 1,000억 원, 1,400원, 1,800원 3년 연속 증가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이 50%대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어떤 전업종을 막론하고 50%에 가까운 종목들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한 5% 미만이다. 근데 어쨌든 미용기기 섹터들은 대부분 30%에서 50% 사이거든요. 그만큼 매출만 성장해 준다면 큰 수익이 날 거라고 내년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차트를 들어가 있는데요. 미국 주식에 따로 빅테크 기업들을 분류를 해놨고요. 반도체에 뭐 엔비디아, 아몰딩스, 시노십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반도체 업종을 따로 정리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도 아까 팔란티어, 뭐 C3 AI 이런 등등, 전기차에서는 테슬라, 포드 이런 종목들을 따로 분류를 해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는 15개 정도 주요 업종들을 정리를 해놨고, 특히 오늘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하락을 했었어요. 새벽에 미국 증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근데 보시는 것처럼 로키드 마틴을 비롯해서 항공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오늘 한 3, 4%씩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아침에 항공주를 봐야 됩니다. 미국 주식의 업종은 선행지표가 되게 됩니다. 선행지표가 되는데 그거를 모르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도 보면은 오늘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는 장중에 26%까지 상승을 했어요. 1%에서 시작을 해서 1%에서 26%까지 상승을 했다는 얘기는 장중에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미리 알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팩트체크는 장초에 관심 있게 보면서 해야 되지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처럼 9시 전에 이거를 알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9시 전에 나는 어떤 종목이 오를 거를 두 섹터나 세 섹터 정도를 후보군으로 보는 거지, 어떤 종목이 오른다고 급등해서 갑자기 모르는 섹터를 가서 보진 않습니다. 충분히 예측하고 있는 두세 섹터 중에서 원칙에 따라 매매를 하는 거죠. 올해는 분명히 반도체가 굉장히 급등을 했었고, 그 이후의 핵심은 AI입니다. 그런 종목들은 물론 올해 많이 올랐죠. 내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렇지만 고점 대비해서 30-40% 하락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 종목들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제가 추가적으로 관심 있다고 말씀드린 거는 엔터와 미용기기잖아요. 두 개의 공통점은 성장성이 있으면서 실적이 잡히는 종목들입니다. 영업이익률이 30%에서 50%나 되는 엄청난 종목들이고요. 특히나 엔터주 같은 경우는 현재 고점 대비해서 30-40% 하락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천천히 모아가면 되고, 내가 테마주 투자보다는 가치주에서도 충분히 내가 고점과 저점을 판단해 나가서 이동평균선만 보실 수 있으면 얼마든지 내가 실적주로도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도 역시나 반도체, 엔터, 미용기기 이 세 섹터를 중심적으로 보시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직장인이고 직장 외에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시간 자체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는 제가 하고 있는 공부법이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저보다도 더 큰 수익을 내는 유튜버들도 있고 많은 투자자들이 있지만, 그런 분들과 비교해서 저는 한정된 시간에 좋은 종목을 선정하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 방송만 꾸준하게 보시면은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